2월 11일 오버 더 탑 코멘트 세계는 지금.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날 연휴를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미 중국에 관한 뉴스는 며칠 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국가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S&P 주가 지수는 금요일에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으면서 5,026.6일로 끝이 났으며 이것은 5주 연속 상승입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가 빠른 시기에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달러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그렇게 쉽게 약세로 가지 않을 거라는 저의 생각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관한 다양한 투자와 AI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 유튜버 중에 침착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 중에 AI와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AI가 별로 어렵지 않은 침착맨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영어로 답을 하거나 계속 같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AI가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픈 AI의 CEO인 알트만은 전 세계적인 AI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반도체를 제조할 것이고 거기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을 모을 것이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제가 AI보다는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아실 것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는 일본의 두 번째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으려고 200억 불, 26조 6,6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도요타 자동차도 TSMC 공장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도요타 자동차는 13억 불, 1조 7,3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터키의 전기차 SUV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지진 때문에 피해를 봤던 TSMC는 여전히 일본의 공장을 더 짓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주주인 반도체 회사인 ARM의 매출이 나아지면서 소프트뱅크의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50억 불, 6조 6,650억 원 정도 이상을 반도체에 관련한 연구와 조사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일본 또한 3억 불, 3,999억 정도를 반도체 연구기관에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일본의 반도체 제조사인 키옥시아는 올해 3분기까지 4,340억 엔, 3조 6천억 원 정도의 누적 손실을 발표했고 2018년 출범할 당시에 이 회사에 4조 원을 투자한 SK하이닉스의 주가 또한 나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고유 경영진들의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전기차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던 일론 머스크와 일부 테슬라 이사회 멤버들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루머는 또다시 신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CEO 리스크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GM 코리아는 올해 4개의 신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그중 2개는 전기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닛산 자동차도 3분기 실적이 중국에서의 실적 악화로 인하여 하락을 했습니다. 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하여 그것들의 부품들까지 수입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이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러면 결국 다른 국가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별로 안 좋은 폭스바겐은 북미에서의 전기차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기업들의 파산으로 인한 여파는 미국과 심지어 유럽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건설주 그리고 거기에 자금을 대출한 은행들의 주가가 심하게 빠지고 있으며 독일의 판트브리프 은행과 뉴욕의 커뮤니티 뱅크업 은행과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까지도 상업용 모기지 대출에서 큰 손해를 보면서 주가가 상당히 빠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시티은행과 JP모건을 주관사로 30억 불, 3조 9,990억 원 정도 규모의 인도에서의 IPO를 계획 중입니다. EU의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취한 것들이 나이가 어린 사용자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로 인하여 앞으로 몇 주 안에 중국의 틱톡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넷 앨런 재무부 장관은 또다시 올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EU는 ESG 펀드에 투자한 펀드들이 해야 할 보고의 규칙을 2년도 연기하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ESG 펀드에 투자한 실적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입니다. NFT, ESG, 메타버스,
스펙 등의 봄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코메르츠뱅크를 포함한 많은 금융기관 및 기업들에게 심지어 국가들에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영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해줬던 맥킨지는 3,000명의 자사의 컨설턴트의 성과가 만족치 못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3개월간의 감찰 시기를 지나서 해고가 될지 남을지가 결정이 납니다. 원래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 법입니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거주용 주택 구입 금지를 2027년 1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학생이나 미국에서 장기간 있으면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칠레에 산불이 나서 최소한 112명이 사망을 하고 국가는 2일간의 국가예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블링켄 국무장관은 지난주 일요일에 휴전에 관한 회의로 또다시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만 저는 늘 그렇듯이 중동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무디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재정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용등급을 폴란드와 칠레와 같은 A2로 한 단계 강등을 시켰고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오자와 세이지 씨가 88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래미상에서 통산 4번째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해서 신기록을 작성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일본에서의 투어가 시작이 되었고 자기의 자가용 비행기의 노선을 추적해서 발표하는 사람을 소송하고 협박을 했으나 결국 그녀는 그 자가용 비행기를 팔았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한국의 유명한 여자 걸그룹인 뉴진스가 오차르 로드에 있는 나이키샵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시안컵 축구 4강전에서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힘없이 지면서 64년 만에 우승의 꿈이 깨졌습니다.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부재가 너무나 아쉬웠고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졌지만 아직까지는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카타르와 요르단과의 결승에서는 개최국인 카타르가 3대0으로 이기면서 지난 대회에 이어서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증권사 및 많은 주식 관계자들이 저에게 문의했고 또 추천을 했던 엔토주를 오랜만에 한번 봤습니다. 특히 JYP를 저에게 많이 추천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JYP가 최근 얼굴을 많이 디밀며 방송에 나오고 또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다는 발표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엔토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JYP의 경영과 투자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천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지난달에 저에게 추천할 때 10만 원이 넘었었는데 최근 74,200원까지 빠진 후에 금요일날 76,100원으로 끝났습니다. 차라리 저라면 어차피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또는 리플에 베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연 10%의 이자를 분기마다 2.5%씩 받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쉽고 추천하기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얼음 위에서 잠을 자는 북극곰을 찍은 사진이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주최한 사진전에서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으로 뽑혀서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